안녕하세요. 육아경력직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은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수면 교육과 100일의 기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면 교육과 수면 의식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첫째를 키우면서 겪었던 경험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오늘 컨텐츠는 총 3가지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수면 교육은 꼭 필요하고 해야 하는가? 두 번째, 3개월 때는 수면 의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둘째에게 100일의 기적은 있었는가? 사실 이 내용을 가장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컨텐츠는 뒤에 보이는 여기 보이죠? 삐뽀삐뽀 119 수학과 책을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면 교육은 꼭 필요하고 해야 하는가? 관련된 내용은 책을 읽어보면 전문가들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수면 교육이 잘 되면 일단 부모가 편해지기에 저는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하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잠을 잘 자고 있으신가요? 27개월인 제 첫째 아이는 저녁 7시 30분에 자러 들어가서 아침 6시까지 통잠을 잡니다. 부러우시죠? 네, 하지만 처음에는 새벽에 계속 일어나서 저와 와이프를 힘들게 했었는데요. 새벽 울음소리에도 굳건히 버티면서 지내다 보니 결국 지금의 수면 습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울어도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바른 수면 습관을 잡아주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한 동시에 독립심을 키우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대로 가르치면 별로 고생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바른 수면 습관을 위해서는 4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밤과 낮을 보여줘서 수면 주기가 야간 시간대가 되도록 목표를 해야 합니다. 보통 보시면은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불을 다 꺼시고 어두운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두 번째, 낮에는 평소와 같은 정도의 소음에 노출시키세요. 아이가 너무 조용한 곳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조그마한 소음에도 깨게 됩니다. 세 번째, 낮에는 밤보다 더 깨어있게 해주세요. 낮에 깨면 안아주고 놀이를 통해서 이게 낮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밤에는 어둡고 조용한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밤에는 어둡게 하고 그리고 조용한 방에서 잠을 자게 해주시고 수유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 조용히 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는 하루에 총 16시간에서 20시간까지도 잠을 자게 되며 생후 4주쯤 되면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도 굉장히 빠른 패턴인 것 같아요. 저는 한 100일쯤 돼야지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생후 4주쯤이고요. 따라서 수면 교육은 빠르면 4에서 5주부터 보통 6주에서 2개월에 시작하여 3에서 4개월에 수면 패턴을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작게 깨고 충분한 수면을 하여 낮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수면 교육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일관성과 루틴화입니다. 보통 저녁 7시에서 한 8시 정도에 아기를 재우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며 앉거나 젖을 물려서 재우지 말고 잠들기 전에 눕혀서 등을 대고 재워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둘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둘째 재울 때의 제 루틴은 첫 번째로 목욕을 시키고 몸과 얼굴에 로션을 발라주고요. 그리고 옷과 스와드럽을 입혀주고 분유를 주고요.
트림을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안녕 잘 자라고 인사를 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눕힙니다. 매일매일 동일하게 해서 아이에게 몸에 익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빠르게 시작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이 제일 빠른 거니까 영상을 보신다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3개월 때의 수면 의식. 수면 의식은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의 힘으로 잠드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매일 일정한 방식으로 잠을 재우는 방법입니다. 제가 조금 전 둘째 재울 때의 루틴을 말씀드렸는데 수면 의식은 아기의 상황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인드입니다. 부모님들이 수면 교육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다만 수면 교육을 하면 부모와 아이 간에 애착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아이가 울면은 망설이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엄마들은 새벽에 아이가 울면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안아주고 달래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계속 엄마가 안아주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스스로 잠을 자는 걸 어려워하게 됩니다. 보통 아빠랑 자면 애가 통잠 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도 저를 포함한 아빠들이 밤기가 조금 어두워서 그런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와이프한테 혼난 적도 가끔 있습니다. 정말 가끔이요. 정말 가끔이요. 또한 새벽에는 책에서 보면은 밤중 수유를 줄이라고 합니다. 수면 교육이 되면 2에서 4개월에 10시간 이상 먹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가 깬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몇 분간 스스로 잠들기를 기다려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분 정도는 깨서 울어도 아이 정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수면 전문가와 심리학자들의 견해가 있으니 아이가 운다면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일단 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첫째를 100일이 지나고부터 다른 방에 재웠었는데요. 아이를 다른 방에 따로 재우고 싶으시면 6개월 전에 시도하라고 합니다. 방 분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100일의 기적은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일의 기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는 정말 아쉽게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첫째도 100일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일의 기적도 있고 150일의 기적도 있고 200일의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애기한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는 100일 때 제가 딱 맞춰서 촬영을 하려고 학수고대하고 잠에 들었었는데 새벽 1시에 일어났었고 수유를 하고 다시 재웠는데 1시간 뒤에 또 일어났네요. 어쩌면 100일을 아이가 알아서 더 자주 일어났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첫째도 100일의 기적이 없었기에 제 삶에서 100일의 기적은 없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